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재작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골에 혼자 남으신 시어머니께서 유독 외로움을 타시면서 자주 저에게 연락을 주시곤 하셨어요. 저도 맞벌이라서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뵙지는 못하고 살뜰히 챙겨드리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이 쓰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소라 엄마야, 퇴근했냐? 네 어머니, 지금 막 왔어요.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이 없긴. 날이 엄청 추워졌다. 안 아프던 삭신도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되곤 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부쩍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하시곤 합니다. 시골에 적막하게 혼자 사시는 어른이라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가 사시는 동네는 나름 국화축제로 유명한 곳에 있는 바로 근처 마을인데요. 그래도 깡촌 중에 깡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옆집과 따닥따닥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서 집에 무슨 일이 나도 모를 정도예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거나 급히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휴대폰으로 가까운 이웃집과 이장님 댁 전화번호를 누르시라고 하면서 늘 휴대폰을 목에 걸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낮 동안에는 마을 회관에서 같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곤 하는데 마을 회관에서 집으로 돌아오신 이후에는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 되셨습니다. 제가 맏며느리라서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 계실 때에는 그렇게 일욕심도 많으시고 부지런하시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만사가 귀찮으신지 집 옆에 있는 밭에만 나가시고 다른 일에는 손도 안 대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게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땅을 파서 돈이 나오거나 금을 캐는 것도 아닌데 농산일을 혼자 사시다가 아프시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날도 추워지는데 방을 따숩게 하고 주무세요. 환절기라서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세요. 아이고,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냐. 나 혼자서 뭐하러 불을 떼겠어. 걱정은 마라. 추우면 전기장판 위에서 자면 되니까. 다름이 아니라 더 춥기 전에 일찌감치 김장을 하는 게 어떠냐? 아, 벌써요? 좀 이르지 않겠어요? 그래도 추우면 힘들지 않겠냐? 예전처럼 김장을 많이 안 하니까 대충 해서 해치우자. 춘삼이 각시도 새로 들어왔는데 김장해야지 않겠냐? 네, 그럼 언제 갈까요? 뭐 미룰 거 있냐? 너만 괜찮다면야. 이번 주말에 하면 좋겠다만. 어쩌냐? 저는 괜찮은데 아가씨랑 동서는요? 내가 연락하마. 별일이 없으면 오겠지. 네, 알았어요. 아가씨랑 동서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저도 갈게요. 그런 후 새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된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어머니 전화는 받았어?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응, 어머니가 김장을 하자시네. 날 잡자고 하셔서 일단 돌아오는 주말에 하자시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아, 그러세요? 형님은 그날 괜찮으세요? 난 시간을 비울 수 있어. 조금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실은 형님, 그날 부부 동반으로 산에 가기로 했거든요. 김장하지 말고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저희는 친정에서 그냥 조금씩 갖다 먹으면 되는데요. 글쎄, 김장을 하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겸사겸사해서 내다보고 김장도 하자는 거지.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날 잡는 건 어떤가? 네, 다음 주 주말로 날 잡아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 후에 솔아빠랑 바로 갈 테니까 동서도 그때 와. 네, 그때 봬요. 그리고 또 아가씨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한테 말 들었지? 무슨 말요? 김장하자고 날 잡으시자고 하셨는데 동서가 다음 주 주말에 시간이 된다고 해서 그날 하기로 했네. 아가씨는 그때 올 수 있지? 그래요?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오는 주말에 날 잡은 줄 아시니까 다음 주 주말에 하기로 했다고 말씀 좀 드려줘. 알겠지? 그래요.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요. 드디어 김장을 하러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팥비 내려갔습니다. 밤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말고는 아무도 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아가씨랑 동선에도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뭐? 뭐하러 그러냐? 내가 오지 말고 내일 천천히 오라고 했다. 왜요? 왜긴 왜야. 밤길 운전이 얼마나 힘든데 밝은 대낮을 놔두고 오라고 하냐? 어머니,
저한테는 일이 많으니까 항상 전날 저녁에 퇴근해서 빨리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일 동틀 때 와서 언제 김장을 해요? 너랑 네 동서랑 같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동서랑 뭐가 다른데 그러세요? 너는 뭔 말이 그렇게 많냐? 네가 네 동서랑 어떻게 같아? 너는 늘 일을 하던 애이고 네 동서는 애기가 아니냐. 뭘 할 줄 안다고 시켜먹겠냐. 일만 더디고 번잡스럽지. 그 애가 박사라던데 공부만 했을 뿐이지 손에 물 한 번 묻혀봤겠냐. 그런 애를 데리고 무슨 김장을 담는다고 그래. 아무리 나이 드신 시골 노인네 말이라도 기분이 엄청 언짢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집 온 첫 해부터 김장하는 법을 가르친다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신 줄 아세요? 저도 동서만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저나 동서나 똑같은 며느리인데 저 혼자 일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따, 말도 많다. 네가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냐? 네가 조금 고생하면 여러 사람이 편할 것을 가지고 말이 많다. 잔말 말고 온 김에 밥 한 술 뜨고 얼른 너랑 나랑 배추나 절이자. 그래야 밤새 간이 잘 배어서 내일 버무릴 것 아니냐. 네가 맨날 하던 것인께 이건 일도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야? 맨날 하던 것이니까 쉬운 죽먹기다 이 말씀이신데 영 기분이 나빴어요. 동서가 없을 때라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했지만 엄연히 며느리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손에 익고 한번 해본 사람 해야 한다는 논리. 나는 그럼 뭐 일하러 이 집 구석에 시집을 왔나? 시어머니한테 대꾸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테니 동서에 대한 거는 냅두고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오고 있어? 어디 만지 왔어? 그러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말 안 했어요? 무슨 말? 언니, 엄마가 내려오라고 해서 아직 출발 안 했어. 뭐?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없고 내가 임신을 했거든. 그래서 무리하게 오지 말라고 하셔서 말이야. 아, 아가씨 임신했구나. 축하해. 언니, 언니도 일하지 말고 내일 우리랑 함께 해. 알았죠? 알긴 뭘 알아. 매 김장 때마다 미리 와서 전날 저녁에 배추를 가내는 것을 다 알면서 뻔뻔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임신했다고 몸을 사리겠다는데요. 저는 소라를 임신한 채로도 와서 할 건 다 했었는데 징한 것들이었어요. 자기들 몸만 소중한가 얄미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가씨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저만 닥달하셨어요. 너는 소가지가 어쩜 그렇게 좁아 터져버렸냐? 임신 초기 때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와서 잘못되면 네가 책임을 질래? 여기 와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피곤하게 오라고 하냔 말이여. 내일 알아서 들어올 텐데 너 그렇게 안 봤는디? 이제 보니 못 쓰겄다. 얼른 나가서 배추나 다듬기나 해.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소라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소라 엄마도 일하다가 쏜살같이 온 사람이에요. 늙으신 시어머니가 혼자서 일할까 싶어서 얼른 달려온 거라고요. 그런 며느리한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질러대셨습니다. 이 새끼가 엄마 앞에서 자기 마누라 편든 것 좀 보소. 나는 칸난쟁이 너를 없고도 네 할머니가 부르면 군소리 않고 밭일도 하고 밤에 자다가 불 떼라고 하면 불도 떼고 그런 세월을 살았어.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 정도의 생색을 내고 그러면 쓰냐? 어머니,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소라 엄마는 일하다가 퇴근해서 온 사람이에요. 소라 엄마도 힘드니까 쉬고 제가 혼자서 가낼게요. 그러자 정색을 하시며 저에게 얼른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나가서 배추를 따듬어서 가나라고 다그치셨습니다. 소라 아빠는 여기까지 운전하고 왔으니까 TV나 보고 쉬고 있고 나랑 소라 엄마랑 밤새 내내 하면 금방 한다. 넌 나오지 말아라잉. 그러시면서 저에게 얼른 마당에 나가서 일하라고 밀어채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밥 먹은 게 차야겠어요. 저 일 못하겠어요. 소라 아빠랑 하시던가 아니면 내일 동서랑 아가씨랑 오면 함께 하시던가요. 뭐야? 일이 이렇게 처댕겨져 있는데 그 말이 나오냐? 얼른 나가지 못해? 어머니, 소라가 놀라겠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라는 소라 아빠한테 맡기고
얼른 배추들을 따듬으란 말이여. 어메 속 터져.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그랬습니다. 엄마도 참 형신이랑 재수씨를 부를 생각이 아니었으며 뭐하러 저렇게 배추를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맛있게 해서 나눠 먹으려고 그랬지. 말도 많네. 너는 얼른 들어가란께. 엄마, 소라는 잠 올 때는 소라 엄마만 찾아요. 이렇게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죠. 엄마는 들어가 계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서로 자기가 배추를 다듬고 배추 절임을 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가운데서 가만히 있다고 저만 욕을 많이 처먹었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방에 들어가서 소라를 안고 한숨 자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는 그 오밤중에 아들이 일하는 것이 안타까우셨는지 내일 식구들이 다 오면 함께 하자시며 남편과 함께 방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시골이라서 그런지 새벽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에 길고양이 우는 소리며 닭이 우는 소리가 유별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소라가 중간에 여러 번 깨서 칭얼대길래 재우느라 깊은 잠을 못 잤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나니까 그 꼭두 새벽에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그새 제 앞에 나타난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다 잤지? 그럼 얼른 애들이 오기 전에 배추나 절여놓자. 나와 어서. 어머니 잠도 없으세요? 이 새벽에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저 못해요. 아가씨네랑 동서내고 오면 함께 해요. 더 잘 거니까 깨우지 마시고요. 라고 하고 방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요. 저를 아주 일꾼으로 아시는 터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뒤에다 대고 계속해서 씨부렁거리시다가 혼자서 마당에 나가서 배추를 다듬으셨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남편을 깨워서 마당으로 내보냈어요. 제가 남편을 깨워서 내보냈다고 엄청 제 욕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신경 안 쓰고 한숨 더 잤습니다. 신우와 동서는 둘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점심때가 한참이나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남편이랑 제가 오전 내내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있었는데 신우와 동서네 부부가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그러셨어요. 아야, 너 뭐하냐? 애들 밥 차려줘야지. 동서, 그리고 아가씨, 밥 차려줘야 돼? 지금 일하다가 밥 차리러 가기 그러니까 배달을 시켜 먹으면 안 될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갈머리 없이 그런다고 난리셨습니다. 너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얘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멀리서 운전하고 오느라 고생했는데 네가 밥상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야지. 내가 다 시켜야 하냐? 어머니, 저는 일찍 와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밖에서 점심은 먹고 와야 맞는 거죠.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며 팔딱팔딱 뛰셨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신우랑 동서에게 그랬어요. 부엌에 가면 라면도 있고 김치도 있으니까 간단히 점심을 차려 먹고 나와.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웬 말이냐며 동서가 들고 온 선물 보따리에 정신이 팔려서 냉동실에 고기를 꺼낸다, 생선을 꺼내서 굽는다고 일하시다가 말고 신우야 동서의 점심상 차리게 여념이 없으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마당에서 저와 남편이 물을 다듬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와서 거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추 절임 거의 다 해놓고 배추소에 들어갈 야채를 준비하는 중인데 점심 식사를 한나절 하더라고요. 멀리서 바라보니 신우는 퇴짜로 누워있었고 신우 남편과 동서네는 뭐가 그래도 기쁜지 자기네들끼리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거기다 대고 말했어요. 남자들은 밥 다 먹었으면 장갑 끼고 빨리 나오는 게 어때? 그 말에 시어머니가 기절초풍을 하면서 그러셨습니다.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밥 먹었으니까 이젠 소화 좀 시켜야지. 그 말에 동서가 마당으로 쭈뼛쭈뼛 나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자 그새 또 방에서 달려나온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그러셨습니다.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냐? 이런 것도 일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다. 너는 그냥 네 형님이 하는 것만 구경하면 된다. 듣고 있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동서, 처음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일단 몸빼바지 걸치고 장갑 끼고 오기만 하면 되네. 제 말을 콧구멍으로 들었는지 어쨌는지 대꾸도 않고 시어머니가 하지 말란 말만 꼬지곳대로 듣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듯이 구경만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신우는 임신이라서 안방에서 퇴짜로 누워있고 박사동서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자빠졌으니 제가 열불이 안 나겠냐고요. 그 표정을 읽은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그랬습니다. 처형, 장모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네, 알았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어찌나 놀란 목소리로 크게 말을 했던지 시어머니도 들으셨어요. 이게 뭔 소리냐? 엄마 큰일 났어요. 지금 김장이고 뭐고 빨리 소라 엄마랑 병원에 가야겠어요. 소라 엄마, 장모님이 위독하시대. 얼른 가자. 남편이 제게 눈 한쪽을 찡긋했습니다. 그대로 다 팽개치고 얼른 도망쳐 나왔어요. 저와 남편이 할 만큼 일해주고 나왔으니 나머지는 신우이네랑 동서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도 신우이네도 동서네도 친정엄마가 쓰러져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짓말에 깜빡 속아서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 말은 남편의 뻥이었어요. 일구덩이 속에서 저를 구출해내고자 하는 남편의 계략이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엄마가 김장을 하자고 부르면 나 혼자서 가야겠어. 배추만 겨우 절여놓고만 왔는데 그걸 언제 다 할지 모르겠네요. 뭐 별 수 있나요? 일을 해본 사람이 내가 없으니까 일을 안 해본 사람도 시키고 임신한 신우이도 일을 시켜 잡수시겠죠. 이젠 김장은 내 인생에서 안녕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